안녕하세요. 드림바디 아카데미 이태경 강사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뉴만 몸통 파트를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오늘은 척추와 척주, 이것이 이제 같은 것일까요? 저는 예전에 공부했을 때 척주라고 하면은 척추의 오타인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오늘 척추와 척주가 이제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또 그들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빨간색 블록을 보시게 되면요, 척주라고 되어 있죠. 이제 vertebral column이라고 하는 이 척주고요. 이 척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하나의 이 목뼈, 등뼈, 허리뼈,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청골, 엉치뼈까지 합쳐진 이 기둥을 말합니다. 이 vertebral column이라고 되어 있는데, column이 기둥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vertebra는 이렇게 하나의 그 레벨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이제 경추뼈인데, 경추뼈 하나의 레벨. 이것이 만약에 C3 정도라고 하면 이 C3 하나가 이제 vertebra가 되는 것이고, 경추, 흉추, 요추, 그다음에 천골까지, 세이크럼까지 합쳐져서 vertebral column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척주는 척추뼈들이 모여진 전체를 이야기하고, 척추는 이제 하나의 레벨 정도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보게 되면 척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척주는 이제 위에 우리 머리를 지탱해 주죠. 그리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스터넘이라고 하는 흉골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당연히 이제 척추뼈들이 있죠. 경추, 흉추, 요추. 그리고 그 이제 사이를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고 있는 갈비뼈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보통 몸통뼈대 엑시얼 스켈레톤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엑시얼 스켈레톤을 기준으로 이제 팔, 그 다리 뼈대들이 이렇게 붙게 되죠. 이것을 이제 어펜디큘러 스켈레톤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엑시얼 스켈레톤을 기준으로 이렇게 사지골격들, 어펜디큘러 스켈레톤들이 이제 함께 하게 되고요. 그리고 뒷면에서 보면 오늘의 주제인 이 척주를 쭉 보시게 되면 총 이제 26개이거든요.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그리고 세이크럼과 이제 컥시스까지 이렇게 2개가 합쳐져서 총 26개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척주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하나의 척추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그 경추뼈고요. 보시게 되면 경추뼈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옆에 동맥이 지나가는 구멍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스파이널 코드 있죠. 척수신경이 지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고, 그 안에 척수신경이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옆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배웠던 이제 말초신경들이 빠져나가게 되죠. 가운데 있는 척수가 이제 중추신경계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는 척수의 이제 신경 뿌리들 중에 앞쪽이 사지 말단으로 뇌로부터 전달해 오는 이 명령들을 전달해주고, 뒤쪽 뿌리로는 이제 전달받은 사지 말단에 있는 감각기들로부터 또 다른 이제 정보들을 이제 전달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척추뼈를 조금 뼈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뼈는 우선 크게 이렇게 제가 나눠놨는데 3가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체중 지지를 해주는 것은 이 앞쪽에 있는 바디가 됩니다. 굉장히 우선 크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 바디와 바디 사이에는 디스크가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격량을 굉장히 이제 많이 흡수해 줄 수 있는 탄탄한 구조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육, 인대, 갈비뼈와 관절하는 것은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렇게 맨들맨들한 곳에는 이 바디처럼, 척추뼈 몸통처럼
맨들맨들한 곳에는 뭔가 이렇게 걸기가 힘들잖아요. 근육이 됐든 힘줄이 됐든 인대가 됐든. 하지만 이렇게 뾰족한 곳에는 걸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 흔히 뭐 후관절, 이제 원어로 하면 vertebral arch 혹은 neural arch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시돌기 스파이너스 프로세스 혹은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이런 가로돌기, 이런 것들이 흔히 해당이 되고요. 여긴 굉장히 많은 근육들과 주로 근육들이 많이 부착되게 되죠. 물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흉추에는 갈비뼈가 부착되는 부위들도 있고요. 이것은 뒤쪽에 척추의 구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니까 이 앞쪽인 몸통과 뒤쪽인 이 후관절들, vertebral arch를 연결해 주는 것이 이 페디클이라는 이 고리 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앞쪽은 이제 탄탄한 몸통이 있고요. 그 위엔 디스크가 이제 존재할 테고, 그 뒤쪽은 흔히 말하는 SP, TP, 가시돌기, 가로돌기가 존재해서 많은 근육과 뭐 인대들이 함께 이제 부착이 되고,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 이 페디클이라는 이 고리 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척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세 가지들을 좀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으실 텐데요. 얘네들의 좀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경추는 알고 계시듯이 7개가 있죠. 근데 3번부터 보시면 6번까지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경추뼈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1번과 2번, 그리고 7번은 조금 이제 다르게 생겼죠. 먼저 전형적인 경추뼈와 비슷하게 생긴 7번부터 함께 보시면 우선 옆으로 큽니다. 그쵸. 그리고 이 TP가,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이 전형적인 경추뼈들에 비해 훨씬 크죠. 그리고 SP도 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촉지를 할 때 고개를 이렇게 풀 플렉션, 쭉 굽히라고 한 다음에 툭 튀어나오는 곳, 만지는 곳이 이제 여기가 되죠. 그래서 C7은 조금 더 크게 되고요. 이것은 아래 흉추와 연결되어야 하니까 이제 점점 이 경추뼈 모양도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장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제가 전체 이제 vertebral column 척추를 놓고 한번 다시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봐도 다르게 생긴 이 C1과 C2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 전에 이 목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앞서 설명드렸던 구멍이 존재합니다. 이 구멍이 이 동맥이 통과하는 구멍이고, 이것은 이제 경추뼈들에만 있는 특징적인 것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C1, 이제 아틀라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아틀라스가 고대 이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지구를 떠받들고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C1 위에는 당연히 이제 우리의 그 두개골이 있겠죠. 스컬이 존재하겠죠. 머리를 맞춰야 하는 굉장히 막대한 임무를 또 가지고 있는 척추뼈 관절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보시면 몸통이 없습니다. 그쵸? 그쵸? 이렇게 앞에 바디가 없죠. 몸통이 없고 그냥 뻥 뚫려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상당히 오목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두 번째, 이 엑시스가 우리 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한 이 덴스라는 치아돌기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는 이 아틀라스가 이렇게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둘이 합쳐져서 아틀란토 엑시얼 조인트라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뾰족하게 튀어나온 치아돌기가 이 사이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 우리가 뒤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뭐 어떤 것들을 눈으로 볼 때 고개만 이렇게 가볍게 돌리는 게 편안하게 되는 것도 이 아틀란토 엑시얼 조인트 C1과 C2 관절에서 이 목이 돌아가는 것에 한 50% 정도를 담당해 주거든요. 만약에 이 관절들이 이렇게 이런 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굉장히 이제 흉추, 요추, 그러니까 몸통을 전체를 돌려서 뒤를 보거나
아니면 옆을 보거나 이렇게 좀 불편한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이런 이 관절들로 인해서 우리가 좀 편하게 주변 사물들과 뒤에 있는 사물들까지 또 감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제 등뼈로 넘어가세요. 흉추죠. 흉추도 마찬가지로 이제 T2부터 T9이 좀 전형적인 등뼈라고 여겨지고요. 흉추의 가장 큰 특징은 갈비뼈가 붙는 것입니다. 네. T1과 그리고 T10, 11, 12는 이 몸통 안에, 즉 하나의 벌티브럴 안에 하나의 척추뼈 안에 갈비뼈가 온전하게 붙는 면이 이제 존재하고요. 나머지 이 전형적인 등뼈 있죠. T2부터 T9 얘네들은 한 쌍으로 T7과 T8이 8번째 갈비뼈를 이제 받아주는 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존재하지 않는 T1과 10, 11, 12는 그냥 한 쌍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의 갈비뼈들을 다 온전하게 받아주는 그런 면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서는 우리 흉추가 갈비뼈의 면을 받아주게 되고 앞쪽에서는 흉골이 이렇게 받아주게 되죠. 그래서 7번째 갈비뼈까지 흉골이 직접적으로 받아주고요. 7번째 그 밑에 8번에서 10번까지의 갈비뼈는 이런 식으로 7번에서 어떻게 보면 가지를 치는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고요. 11번과 12번 갈비뼈는 뒤쪽에서 그냥 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요방형근까지 이렇게 잘 부착되어 있죠. 그래서 근육들로 오히려 더 안전한 그 구조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쪽에서는 이렇게 흉골에 갈비뼈가 붙게 되고 뒤에는 흉추뼈에 붙게 된다. 조금 자세한 특징 등으로는 이렇게 7번까지만 흉추에 붙고 7번에서부터 8번, 9번, 10번의 갈비뼈들이 이렇게 가지처럼 빠져나오게 되고 11번과 12번 갈비뼈는 앞쪽에는 붙어 있지 않는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요추를 볼게요. 요추는 이제 5개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경추뼈의 7개 무게의 2배라고 하고요. 보시면 크기가 이제 굉장히 크죠. 바디의 크기가 굉장히 이제 큽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나머지 1번부터 4번까지는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5번 보면 약간 옆으로 좀 넓게 되죠. 이것 또한 아래에 이제 세이크럼, 그러니까 제 골반이 존재하니까 그 모양과 비슷해지려고 이 뼈들이 조금 모양이 이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L5 같은 경우에 보면 TP도 L1부터 4의 어떤 전형적인 요추뼈들에 비해 훨씬 크고 약간 이렇게 좀 두루뭉술한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이크럼인데요. L5와 함께 이렇게 약간 역삼각형 모양으로 생겨 있고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좀 안쪽이 좀 오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반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 세이크럼과 이제 콕시스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아동기에는 이제 세이크럼도 5개, 콕시스가 또 4개 뭐 이렇게 나눠졌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자라면서 합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 빵빵빵빵 구멍 뚫려 있는 곳에서는 우리 지난 그 신경 시간에 배웠던 이 말총이, 그러니까 좀 다시 말해 말초신경의 이 앞 가지들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것은 이제 전체 vertebral column이죠. 그래서 앞면, 뒷면, 이제 옆면의 모습을 이제 보이는 그림인데요. 하나하나 척추뼈들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드리진 못했지만 이제 경추, 뭐 흉추, 요추, 그리고 청골의 대표적인 특징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슬라이드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얘네들이 각기 다 달리 생겼지만 점점 서로 비슷해져 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전형적인 요추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얘네들이
이제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제 5번은 아까 방금 설명드렸듯이 옆으로 넓다 그랬죠. 청골과 비슷해지려고 이렇게 보시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또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거꾸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흉추뼈는 조금 작죠. 이제 12개가 있는 흉추뼈는 조금 작은데 보시면 조금씩 이렇게 작은 모양으로 이제 보이시게 되죠.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경추뼈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뒤쪽에서 보게 되더라도 옆면으로 굉장히 이제 넓게 되고 점점 올라가다가 이쪽 이제 흉추와 요추가 만나는 부분에서는 갑자기 또 작아졌다가 또 일반적인 이제 크기를 쭉 띄다가 경추 쪽으로 이제 또 넘어가게 되면 약간 또 옆으로 조금 넓어지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의 영역에서 조금 더 서로의 영역에서 이제 인접한 부분일수록 서로와 더 닮으려는 형태를 띠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인 모양으로 봤을 때 이렇게 S자 커브를 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의 직립보행이 이제 가장 좀 대표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데 구조적으로 좀 안정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뼈랑 뼈들 이런 압박력과 충격에 조금 더 연약하고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으니 이렇게 S자 커브를 그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상식적인 수준에서 조금 더 전체를 보려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이런 척추와 척추의 구성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해부학적인 요소들도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좀 멀리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오래 기억에 남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